고유정 사건 오늘 거의 28분 정도를 이 방송을 했는데 네. 그렇게 길게 할 생각이 아니었거든요. 너무 들을 얘기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미스테리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늘 인터뷰로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우선 친동생이죠. 네. 네, 친동생분의 어떤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도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 면접 교섭권 관련해서 네. 재판을 통해 면접 교섭권을 얻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고유정 입장에서 본다면 재판을 통해 면접 교섭권을 인정받게 돼서 네. 그래서 분노했다 이랬는데 지난번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미성년인 자 어린 아이를 둔 상황에서 협의 이혼할 때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면접 교섭권에 대해서 정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걸 정했기 때문에 협의 이혼이 된 겁니다. 네. 그럼에도 고유정이 그거를 이행하지 않은 거죠. 아니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서 애도 안 보여주고 나는 지금 양육비를 계속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왜 못 만나게 합니까? 그럼 이 사건에서 고유정이 아이를 키우지 않고 자기는 재혼해서 청주로 가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아이는 이제 외 친정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게 됐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이유로 양육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문제는 고유정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뭔가 안 좋은 영향이 생기고 불리한 요소가 생겼다 하더라도 네. 그렇다면 전 남편은 아이를 기를 수 있느냐? 왜냐하면 전 남편도 박사과정 학생이었잖아요. 네.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겨우 이제 수입을 챙겨서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양육비로 월 40만 원을 지급한 건데 그러면 아이를 돌볼 시간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아까 댓글 중에 커넥티님께서 네. 아이의 선택권은 없냐? 너무 어리잖아요. 네.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의사를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자녀가 좀 커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얘기도 할 수 있으면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그렇죠. 네, 물어보고 그 의사를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해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 연령이? 아니요. 그 딱 정해놓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당연히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것이죠. 이수정 교수가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중요한 대목이 경계성 장애라는 거. 네. 경계성 인격 장애, 뭐 경계성 성격 장애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애착 장애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착 장애, 애착을 뭐 갈구한다 이런 건가요?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경우에 많이 생긴다 그래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어릴 때 그 애착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는 괜찮은데 그 사랑받고 있는 것이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는 그 불안이 동시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거나 할 때 확 돌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고유정 같은 경우는 경계성 성격 장애라고 하면은 설명이 되지만 아니면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라고 보기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고 연애도 오래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사랑을 할 수 없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 감정에 공감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연애를 했다는 것 자체가 사이코패스는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고 하고요.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무슨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면 사이코패스 아니냐 뭐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했더니 몇 점이 나왔다 뭐 그런 보도들이 같이 나오고 했는데 이제 경계성 성격 장애도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확히 뭡니까 이게? 뭐와 뭐의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인 거죠. 오락가락한다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정상적으로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환경이나 뭐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 성격이 바뀌는 거죠. 굉장히 참혹한 이런 범죄까지 저지를 수 있고 보통은 이제 자해를 하거나 그 자살 비율이 경계성 성격 장애 가진 사람의 자살 비율이 10%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자살 비율을 보이는 건데 고유정이 도대체 왜 그런 끔찍한 살해 행위를 했는가? 본인은 뭐 지금도 덮치려해서 그랬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재판에 불려갔잖아요. 네. 3번이나 안 나가다가 간 거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가 아니었을까. 마지못해 갔다면 또 갔더니 전 남편인 쪽에서는 또 굉장히 좀 강한 공격을 하고 또 판사는 또 질책을 하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아니었을까. 아니 뭐 그 자리에서도 욕설을 하고 난동을 그렇죠. 부렸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 종합해 보면 이 재판이 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범행을 결심하는 계기.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 외에는 사실 특별한 게 없지 않나요? 아직은 보이는 건 없죠.